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전투기에 탑재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인도됐다. KT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T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플라이트 글로벌 등 방산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 내비게이션은 지난 5월 한국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TX 항공기용 첫 F424제 E400K 엔진을 인도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011년 5월 에비에이션을 엔진 제작 업체로 선정했다. 지에 엔진 2개를 탑재할 KTX의 비행 테스트는 2013년에 시작하고 최종 2016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제2는 내년 말까지 F424제 2400 엔진 15개를 시제 기용으로 납품할 계획이다.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지의 F414 엔진은 1998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엔진으로 1750여 개가 인도되고 460만 비행 시간을 기록한 검증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내비게이션 관계자는 F414는 KTX 외에도 보잉의 미 해군 함재기인 F-28F 슈퍼 호넷과 전자전기 18직을 아울러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펜 제임스 39의 F 인도테라스 마크 2 등이 이 엔진을 장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노후 F4 팬텀과 FEF-KFX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 공군은 총 120대를 도입하고 GE는 엔진 240개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E는 지난 2016년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24의 E400 엔진을 제안했다. 당초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제2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지각 낙찰됐다. 지의 F424 제2-400 엔진은 F터보노 가동 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이르고 길이 3,009m 무게는 1,250kg이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가 자칫 구닥다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투기의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 분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최신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방위산업 업체의 기술 이전 약속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1월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16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개발비는 약 8조 원, 양산비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 중 엔진 부분은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와 기술 협력 생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기 개발 사업을 통해 시제기 6대와 예비 엔진 분량을 포함해 15기의 엔진을 확보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에 약 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120대의 쌍발 엔진 전투기를 양산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물량은 보충분 포함 260이다. 총량 선비 중 엔진 부분이 약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신기술을 두고 구형 제품 제안해. 하지만 전투기 엔진을 제안한 업체들이 최신 기술이 아닌 과거 제품을 제안하고 기술 이전 약속 또한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KTX 탑재용 엔진으로 제안한 기본 모델이 F413-400m다. 1980년대에 개발한 F404를 모태로 한 제품이다. F404는 미 해군 함재기 FK-18 호넷을 위해 개발한 엔진이다. 개량형 전투기인 F-28F 슈퍼 호넷에 탑재한 F414는 원형 모델인 F404보다 추력을 35%가량 높인 게 특징이다.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함재기 특성상 최대 추력이 경쟁 제품인 유로제트 엔진보다 높다. 제2는 이번에 기존 F414-400을 업그레이드해 추력을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는 F414개의 I를 KFX 엔진으로 제안했다. 문제는 이 엔진의 성능이 이가 보유한 최신형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경쟁사인 유로제트가 제안한 EJ100의 대응 제품으로 최신형인 F424EP를 앞세우면서도 F414개의 I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엔진 성능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형 모델 대신 구형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세라믹 복합 소재도 적용하지 않았다. CMC로 제작한 블레이드는 종전 초 내열합금보다 20%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고 무게는 합금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훨씬 가볍고 연료 소모가 적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 GE는 심시 기술을 올해 민항기용 엔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KTX 사업에는 기존 구형 엔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제시했다. 다만 지측은 향후 엔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신소재 기술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GE는 연료 소모율은 이전 엔진에 비해 25%가 더 낮고 추력은 최대 10%더 높은 최신형 엔진도 개발해 놓은 상태다. 연료 효율이 현저히 높아 이 엔진을 장착하면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35%까지 확대된다. 익명을 요구한 무기체계 전문가는 신소재 적용 엔진은 전체 형상은 변하지 않고 펜 소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차세대 개발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신소재 적용에 대해 지측이 가격을 높게 부를 경우 이미 전투기 구조가 이 엔진에 최적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6년 후에 사용할 전투기가 예산 문제로 구닥다리 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지금부터 신기술 적용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KTX 성능 기준을 바꾸려면 공군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뒤 합동참모본부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방사청까지 오는 데 최소 1년은 넘게 걸린다면서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로 인한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으로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유로제트 100% 기술 이전 말 바꿔. 유로제트 역시 기술 이전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로제트 측은 지난 2014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의 엔진을 100% 국산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클레멘스 덴덴시오는 또한 엔진의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겠다며 방대한 규모의 기술 이전 패키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유로제트 입장 표명은 우리 군 당국의 100%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 실제로 유로제트가 제안한 기술 이전 비중은 58% 정도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유로제트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받지 않아 경쟁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K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엔진은 연료 소모가 적고 추력이 좋은 것이 좋은 제품이지 엔진이 구형이냐 신형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미 이에 대한 평가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적절한 기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TX 엔진 기종은 4월 중 결정된다. 카이가 엔진 기종을 선택하고 이를 방사청에 제안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6월경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관련 이슈 안보 강국의 길을 묻다. 쌍발이냐 단발이냐.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영공을 지킬 한국형 전투기에 어떤 엔진을 장착할 것이냐는 논란이 뜨겁다. 공군은 안보 논리와 조종사 안전을 위해 쌍발 엔진 요구하는 반면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업계는 경제성을 앞세워 단발 엔진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KTFX는 6조에서 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대 중반까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한국형 자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 1월 5일 한국형 전투기 120여 대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보람의 사업의 체계 개발을 올해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예산에 착수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반영했고 2013년 초 도기를 생산한 뒤 7에서 8년 동안 순차적으로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4에서 5월까지 KTX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입찰 공고를 거쳐 11월 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5월까지는 KTX의 계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얘기다.
당초 KF-X는 공군의 요구에 따라 쌍발 엔진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엔진 2개를 단 전투기는 하나인 전투기보다 추력이 큰 만큼 보다 많은 무장을 달 수 있고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도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근거로 국방과학연구소는 2011년 공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요구 성능을 반영해 쌍발 엔진 모델인 203을 제안했다. 쌍발 엔진 쪽으로 흘러가던 분위기는 2012년 한국국방연구원이 탐색 개발을 통해 도출된 쌍발 형상에 대해 체계 개발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반전되기 시작했다. 해외 기술 이전 가능성 등 개발 리스크가 높고 전력과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개발비에다 수출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듬해 KF-X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나선 방사청은 단발 형상을 제안했다. 용역을 맡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현 단계에서 단발 향상 방안이 사업 타당성은 미흡하나 핵심 기술 등 8개의 쟁점에 대한 해결을 담보로 체계 개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단발 형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으나 최근 공군과 ADD가 다시 쌍발 형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양측 간 이전 투구식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공군은 전투기의 추진력을 키워 무장 탑재력을 높이고 전투 행동 반경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쌍발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종사 안전과 미래 성능 개량을 위해서라도 공간이 넉넉한 쌍발 엔진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KTF-X는 공군의 차기 미들급 주력 전투기로 쓰이는 만큼 대북 억제력 확보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쌍발 엔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항공업계와 항공 전문가들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TF-X에 반드시 쌍발 엔진을 장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다. KTF-X가 쌍발 엔진을 탑재할 경우 그 추력은 4만에서 4만 4천 파운드에 달해 단발 엔진인 F-35 전투기의 추력에 맞먹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되면 KF-X 역시 엔진 탑재 공간 확보를 위해 F-35만큼 크기가 커지게 되고 F-35가 속한 하이급 전 투기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비와 후속 군수 지원 비용 또한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 항공 전문가들은 쌍발 엔진이 단발보다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미국의 사례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항공기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 이후 전투기의 평시 안전성은 단발과 쌍발 모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미 공군이 1990에서 2000년 쌍발 F-15와 단발 F-16 전투기의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연 1점. 이대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투에서의 생존성은 단발 엔진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1000번 출격을 기준으로 미 공군의 F-16은 0.23대의 손실률을 기록한 반면 미 해군의 쌍발 F-28 전투기는 0.16대가 파괴됐다.